자, 오늘 25강 시대의 변화, 시장 참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우리 부동산 시장이 30년이라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간 그 중에서도 이 한 5,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참여자가 많이 증가했는데 어떤 참여자가 증가를 했고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주택 가격 상승 굉장히 두드러지고 또 있죠. 2014년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올랐는데 2017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 시장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셨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올랐죠. 2017년도까지 그리고 2019년도까지 2019년도 초에 잠깐의 또 조정기가 왔었지만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 또 다시 올랐죠.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증가한 이유는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뭐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5번째 나오는 그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관심을 또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30대 이하의 사회 초년생들의 주택 매매 시장의 참여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아니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시대 변화, 특히나 우리 과거에는 없었던 신조어가 생겼죠. 영끌이라고 하는 이 영끌족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사실 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40대, 50대가 거의 줄을 이뤘다면 요즘에는 20, 30대 초년생들도 이제는 정말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많이 열렸다 보니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20, 30대가 시장의 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뿐만 아니에요. 사실 60대들도 이제 노후 준비를 더욱더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60대 분들도 이제는 시장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과거에는 40대, 50대가 거의 줄을 이뤘다면 지금은 현재 20, 30대에서 60대까지 골고루 그 분포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저금리 기조 그리고 뭐 시중의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달리고 있는 말에 올라타자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강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4년간 많은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재테크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이제는 과거에는 몰라서 그냥 매도를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조정기가 왔을 때도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옛날처럼 막 반토막이 나거나 또는 20, 30%씩 이렇게 푹푹 빠지는 그런 시장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자산 시장으로 사람들이 내가 시중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또는 금이라든지 은 이런 형태의 현물 재테크로 많이들 몰리고 있는 추세가 됐습니다. 자, 이 주택수의 지금 현재 이 주택 매매 비율을 좀 보자면요. 자,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빨간색을 표시를 해놨죠. 과거에는 이 40대, 50대가 구매력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40대, 50대가 구매력으로 인해서 증가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서부터 2020년, 2021년도에 다다를 때까지도 30대가 계속해서 증가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40대나 50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60대 이외 옛날에는 뭐 60대 분들께서 이렇게 시장 참여도가 높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점점 증가해서 거의 50대를 능가하는 정말 넘어서는 그런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도가 상당히 3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참여도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지수를 한번 보자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한번 보자면 이 빨간색 선이 하우징 그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해서 네, 집의 주택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상반기에서부터 거의 뭐 수직 상승하다시피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9년도 재작년 상반기에서부터 수직 상승을 하다시피 했었죠. 그리고 약간의 조정기가 왔었고 지금도 다시 또 달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호주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세가 조금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왜 아직도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가라고 한다면 이런 글로벌 지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19년도 상반기에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다다라서도 상당히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기 초입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연령별 부동산 시장의 시장 참여도, 시장 참여자의 증가가 이제 결과적으로 수도권 매물이 부족하게 만들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매물 잠김 효과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임대차법이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세금으로 인해서 증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30 세대의 시장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매물들은 특히나 서울 또는 개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에 이런 매물들은 상당히 부족해질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참여자는 내국인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 유례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적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내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 유례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국인만이 아닌 외국인들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G7 국가들은 대부분 다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앞서 제가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 시장은 지금 완만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도 매력적이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